연말정산 잘해야 13월에 월급이 나올 수 있다고 하죠. 오늘은요. 기부금을 꼼꼼하게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기부금이라고 해서 이게 다 연말정산에 이제 포함이 되는 소득공제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기부금도 종류가 많은데요. 이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이다, 뭐 특례 기부금이다, 지정 기부금이다 이렇게 이름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이해하시게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정치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응원을 하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당에 기부를 한 돈인데 이 기부금의 특징은 이제 10만 원까지는 내가 낸 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10만 원이 넘어가면 15%, 3천만 원이 넘어가면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기부금, 나라나 이제 국방비 같이 나라가 해야 할 일에 기부하는 건데요. 내 연봉, 정확하게는 이제 소득 금액인데 여기에 100%까지 인정이 됩니다. 꽤 많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은 이제 회사가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여기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대표가 우리 직원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우리 사주조합에 1억 원을 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기부금, 뭐 지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흔한 거예요. 이제 국가가 아닌 단체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기부한 거. 요거랑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 뭐 절, 그리고 성당 이런 데에 헌금을 한 종교단체 헌금한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도부터 이제 시작한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말처럼 고향에 기부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사는 곳 말고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혜택도 많이 있고요. 뭐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거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선은 종교단체 기부금. 요게 또 헷갈립니다. 그냥 교회나 절에 기부를 하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얼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절에 시주를 하는 경우 이것도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제 한도는 다른 기부금들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내 연봉까지 내 연봉 정확하게는 근로소득 금액 여기에 1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연봉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교회에 1년 동안 500만 원의 헌금을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내 연봉의 10%는 400만 원이니까 여기까지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해로 2월이 돼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율은 이제 다른 기부금이랑 똑같이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30%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종교단체에 낸 돈은 이제 일반 기부금에 해당을 하는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무 종교단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된 종교단체여야 되고요. 대부분의 교회나 절, 뭐 성당 이런 건 해당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영수증을 받아놔야 된다. 요즘 이제 많은 종교단체가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여기에 자료를 올려주지만 혹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접 교회라든지 절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놔야 하고 내가 다니는 뭐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전산으로 되어 있는지 요거 알아보면 더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 안 받아놔도 되는 거잖아요. 네, 등록돼 있으면. 요즘은 또 전산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1,000억 원 돌파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연말정산 혜택이 좀 더 커졌습니까? 네, 한국세무사에서도 이제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제 엄청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우선 기부 한도가 작년보다 4배나 늘어나서 4배요? 예, 올해는 2천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부 한도가. 예. 세액공제 혜택도 여전히 강력한데요.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10만 원 그대로 세금에서 빼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부금의 최대 30% 그러니까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10만 원 내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10만 원 내고 이제 나머지 3만 원은 쌀로 해서 추가로 돌려받긴 했는데 10만 원을 내가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15%의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하면은 처음 10만 원은 전체 다 돌려받게 되고요. 추가되는 이제 나머지 20만 원의 15%인 3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서 총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고향에만 기부해야 하냐 그게 아니라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만 하면 됩니다. 현재 주소지만 아니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남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서울은 가능하고요. 강원도에 기부하거나 부산 뭐 이런 데다 기부하는 건 다 됩니다. 서울은 시 단위 어떻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구단입니다. 구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송파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송파에 기부하면 안 되지만 관악구, 뭐 종로구, 영등포구 다 기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됐으면 거기에 기부한다. 그럼 혜택이 또 2배가 됩니다. 올해 이제 경북 지역 같이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기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 전 말씀드렸던 15%가 아니라 그거의 2배인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네. 소득공제도 받고 세금도 조금 줄여서 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또 나라에서도 그렇게 장려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의외로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옷 같은 걸 기부하는 것도 이게 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이 아니어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안 입는 옷이라든지 안 쓰는 물건은 이제 주변에 아름다운 가게, 뭐 굿일 스토어 이런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마다 이제 품목별로 기준 단가를 정해놨는데 그러게 아니 그러면 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네. 폴라티 기부하면 내가 얼마를 이제 기부한 걸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럼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의 한 벌에는 2,000원이다. 외투는 한 벌에 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냥 균일하게. 네. 그렇게 이게 물건으로 우리가 기부하는 것 외에도 내가 몸으로 기부하는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이게 소득공제가 돼요?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무 데서나 자원봉사하면 되는 건 아니고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 재난 지역 복구활동, 봉사활동에서만 기부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렇죠. 네. 저 다리 다쳤다고 김철훈 세무사님이 한번 업어줬다라고 해서 소득공제 그렇죠. 되는 건 아닐 테고. 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내가 봉사활동으로 용역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준 경우도 내가 기부금으로 인정되냐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경북 산불 피해처럼 대통령이 여기는 특별 재난 지역입니다 이런 선포한 곳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해야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인정되고요. 얼마씩이요? 금액 계산은 의외로 간단해요. 8시간마다 이렇게 끊어서 하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당은 8만 원으로 올해 올라갔어요. 작년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 일당 8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4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24시간 나누기 8 하면 3일로 계산이 돼서요. 총 24만 원이 기부금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봉사하면서 내가 갈 때 들어간 뭐 기름값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이것도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지자체장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장한테 기부금 확인서를 꼭 이것도 발급을 받아야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거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8시간 하루 봉사활동하면 이제 8시간을 하루로 계산하고 하루당 8만 원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 8시간마다 끊어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9시간 했다. 그럼 이틀 봉사한 걸로 처리가 돼서 그래요? 네. 8시간마다 끊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부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부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많이들 실수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인허가가 없는 곳에 장학금을 준다는 경우도 있는데 장학금 주는 거는 이런 건 좋은 일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 장학금을 냈다면 이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또 회사에 있는 노사협의회에 내는 회비를 기부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조합비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낸 것만 인정이 되고 조합원이 아니다. 그럼 공제 대상이 또 아닙니다. 또 뭐 궁금해하는 게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금 냈을 땐 이거 되느냐? 해외 선교사님께 뭐 직접 보낸다거나 외국에 있는 교회에 낸 헌금은요 원칙적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국내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해외 단체라고 한다면은 이 소속 증명서를 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기부금들이 이제 임의로 내가 조직한 모임 회비, 예를 들어서 동창 회비에 내가 냈다든지 이런 거는 기부금으로 인정 안 되니까는 이것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종교단체도 국내에는 되지만 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부금 공제가 안 된다라는 네. 거. 국제기구는 어때요? 왜 예를 들어서 유엔 난민기구나 이런 데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국제기구는 조건이 좀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고시한 국제기구여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대표적인 거는요, 유엔 난민기구, 세계 식량계획, 그리고 국제 이주기구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부하시기 전에 해당 단체가 제대로 된 등록된 뭐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마음을 쓰는 거니까 네. 어디에 기부를 해도 뭐 좋겠으나 또 이왕 세제 혜택까지 좀 챙기시려는 분들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이게 뭐 한도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네, 한도가 있는데 이제 쉽게 한번 금액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연봉이 4천만 원인 철수가 올해 한번 기부를 얼마 했는지 한번 볼게요. 교회 헌금으로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을 기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환경단체에도 월 2만 원씩 24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고향사랑 기부금도 10만 원 냈다고 한번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그럼 먼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은 전체가 다 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 10만 원 그대로 세금에서 다 빼주고요. 추가로 답례품 3만 원까지 받아서 사실상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 2만 원씩 냈던 환경단체 기부금 24만 원은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일반 기부금에 해당이 돼서 15%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24만 원 냈으니까 15% 하면 3만 6천 원을 세금으로 또 돌려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현금 120만 원은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봉,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득금액의 10%까지 가능합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철수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120만 원은 전액 다 공제가 가능해서 15% 공제율을 곱하면 18만 원을 돌려받게 돼서 정리를 하면은요. 철수는 총 154만 원 기부를 했는데 돌려받는 거는 약 한 31만 6천 원을 세금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세금까지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제율 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좀 헷갈리기는 하네요. 네. 근데 15%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 또 예. 거기에다가 세액 공제율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15%가 대부분인데 뭐 헌금 같은 것도 네. 그렇고 거기에 또 지방세도 그러면은 포함을 해야 돼요. 네, 지방세까지도 내가 돌려받게 되면은 지방세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16.5%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세액의 소득세액의 10%는 지방세로 해서 처리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정영애 님이랑 7303 쓰시는 분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가족 잘 되라고 자녀 이름이라든지 부모님 이름이라든지 가족 이름으로 기부를 또 해주기도 하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많이들 여쭤보시네요. 네, 맞아요.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기부금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국가 기부금, 법정 기부금이나 일반 기부금 이런 거는 본인이 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 공제 대상자인 가족의 기부금까지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 중요한 거는요.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되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요. 네.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뭐 형제, 자매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없는 주부, 전업주부인 아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 헌금을 본인의 기부금까지도 합산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대학생 아들이 환경단체에 기부를 했다. 뭐 근데 그 대학생 아들이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건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25살의 성인 자녀라든지 아니면 50살의 뭐 부모님의 기부금이라도 소득 요건 요 100만 원만 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예,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안 되는 기부금도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든지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것들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가족은 받을 수 없고요. 또 이제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 맞벌이 부부. 이런 경우는 서로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각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양가족 중에서 네. 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같이 어차피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기부금이나 일반 기부금 그 지정단체는 네. 그쪽에다가 기부한 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가족 이름으로 기부한 거를 내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야, 이거 좀 헷갈리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세무가 어려워요. 또 기부 공제 받을 때 챙겨야 하는 것도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네, 영수증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요, 매달 뭐 챙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다 올려요. 연말정산 맞아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산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홈택스에 이제 접속하시면 본인이 기부했던 내역들을 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달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소규모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부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을 의무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12월인 이맘때쯤에 기부하신 이제 단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앱에서 버튼 중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 신청 버튼이란 이런 버튼이 있는지 한번 봐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쯤 미리 신청을 해두시면은 연말정산 때 편하게 이제 연말정산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렇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또 기부해 주시는 분들 더 편리하게 해드려야 네. 기부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또 노력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